차트 세팅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코스피 지수 부분이고요. 지금 업종 지수랑 주식 이 부분이랑 조금 제가 설정했던 게 이제 업종 지수에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종목 부분 보실 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좀 제가 좀 세팅한 부분은 좀 요 라인은 월봉 시가입니다. 월봉에서 시가를 수식 관리자로 만들었거든요. 보통 이제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이걸 만든 이유는 실제로 주식이 어차피 월 좋고 주봉 양봉이고 월봉 양봉이고 하면 일봉상에서도 주가 흐름은 좋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특히 근데 따지고 보면 월봉에서 음봉으로 내려오는 상황인 주식이 주봉, 일봉으로 가서 딱히 그렇게 좋다고 좋을 확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월봉 시가를 일봉에서 좀 보면서 월봉 시가 아래로 떨어지는 음봉을 월봉에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주식이든 지수든 그런 흐름이 나올 때는 좀 주의를 하자는 생각으로 차트에 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월봉 시가가 5월달, 6월달 좀 떨어지죠. 그죠? 3월, 4월, 5월 올라가 있지만 3월, 4월은 그나마 4월 중순엔 시가 위로 올라왔지만 5월달 시작하면서부터 음봉으로 떨어져서 시가 아래로 6월은 뭐 일단은 5월 시가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양봉으로 오다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진 일봉에서 월봉 시가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일 때는 코스피 지수를 보고 좀 체크를 했어야 되겠죠. 리스크 관리를. 그리고 좀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LRL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이것도 수직 관리자로 만들었는데 기본적인 요 선은 라이너 리그레션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설명 보면 선형 회계 분석선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찾아보시면 지표 추가해.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이 기준은 그 키움증권의 영무포입니다. 제가 다른 HTS를 좀 써보려고 했는데 이 손에 있다 보니까 다른 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보는 차트들이나 이런 것들 세팅하는 것들은 그 키움증권의 영무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LRL에 지금 요 피리어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 주가도 흐름을 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써놨지만 LRR이 하락 추세 시에는 매수 금지. 특히나 이제 그 주가 그 아래에 있을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그 하락 추세로 접어들 때는 이 구간에서는 그 단기 매매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좀 올라와서 하락 추세가 좀 전환될 때 위에서 주가가 머물면서 그럴 때 좀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매매 가능 구간을 잡을 때 이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표에서 좀 빼낸 건데 실제로는 제가 적용한 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선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수직 관리자로. 이게 이건 요선은 똑같은 거고요. LR이고 보면 평균값 아래 LR이 있을 거예요. 취지 확인이랬죠. 그러니까 선을 좀 두 개 만들어 놨고요. 수직 관리자로. 그래서 기존 수직 하나는 기존 LR를 좀 그대로 썼고 두 번째 수직은 따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기간을 주고 해서 그 지표 조건을 따로 좀 설정을 해서 하나 만드는데 여기 좀 검은색 선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좀 체크할 때는 이거는 그 시초 부분, 그러니까 전환되는 주가가 상승하든 아니면 하락하든 그때 시초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LRL 부분을 좀 보고 있고요. 이 검은색 라인은 LRL보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얘가 하락하는 상태에서 이 아래에 있다면 좀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바닥에서는 얘보다 위로 올라왔을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적어도
특히나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아래 있을 때는 여기서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관리 좀 했어야 되겠죠. 올라오기 전까지는 하락 추세가 좀 접어드는 부분이니까요. 특히 검은색 라인 아래에서는 좀 조심을 하자는 주의고요. 특히 이제 5월, 6월 낙폭이 좀 컸는데 이때 2월 달에도 좀 그랬고요. 그렇다가 지금 요 섹션에 요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됐어야 됐겠죠. 특히 6월 달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라인이 두 개 다 좀 하락 추세죠. 좀 이게 지금 표현이 잘 되나 보시면 그죠?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양 사이드가 다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것들은 이 구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들이에요. 특히나 여기 이제 전환 구간이다 보니까 얘도 내려오고는 있지만 여기서 반등하는 부분 여기에서부터는 요게 이제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는데 뭐 갭으로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실제로 가끔씩 보면 이 갭으로 떨어지고 나서 여기에서 저가 매수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지수지만 종목으로 따지고 보면 하락해서 상황이 안 좋을 때 저가 매수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추가 하락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손절을 해버리거든요. 실제로는 그렇다고 치면 매매를 하실 때 그 안 좋아지는 초기 구간을 뭐 미리 지금 체크해 놓으셨다가 실제로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실 때는 초기에 하시고 나중에 복구될 때 그 다시 그 저점 지지하는 걸 확인하시고 그 손실 부분을 좀 만회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의 영역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 그리고 요 빨간색 같은 경우가 좀 있는데요. 요 빨간색 라인은 그냥 가격 이동 평균인데 거기서 그냥 종가가 아니라 저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저가. 그리고 단순이 아니라 이게 웨이트 해가지고 가중이라 가지고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그 거래량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단순보다 수치보다는 그 기준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는 떨어지는 화살을 잡을 때는 적어도 저가 가중 위에 있을 때만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는 기술적 부분으로 따져보면 그렇다고 치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일단은 기준점이 되겠죠. 지금 상황에선. 그리고 빨간색 저가 가중 라인이 이제는 돌아서 올라오려면 주가가 이 이상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 뭐 조금 횡보하더라도 요 위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아래로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옆으로 떨어지고 나서 횡보하고 나서 다시 이 선이 좀 더 하락하겠죠. 빨간선이 하락해서 다시 일정 부분 상승 곡선을 그리는 이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좀 차트를 좀 보고 있고요. 차트에 대한 설명은 어차피 계속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그냥 투자에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스피를 봤고요.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흐름이 좀 좋았죠. 추세가 좀 좋았던 부분이고요.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 부분이 좀 급격한 하락 부분은 없었고요. 버텨야 될 구간에서 버티고 왔었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힘든 구간이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빨간색 라인 요 구간 다시 요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좀 올라왔고요. 올라왔는데 여기가 이제 포인트에서 850포인트 깨고 지금 얘도 하단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좀 중기적인 부분으로 얘가 추세가 꺾이지 않으려면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850선 위로 좀 올라와줘야 좀 안정권이 좀 될 것 같고요. 바닥을 잡는다고 치면 요 구간이죠. 지금 요 구간 그러면 좀 넓게 봐서는 어차피 저점이랑 별 차이 없으니까 820선 라인에 대한 지지가 나와야
지수가 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와서요. 종목으로 와서 보면 조금 좀 다른 게 있죠. 다른 게 좀 보이실 텐데요. 일단은 하나하나씩 볼게요. 그 아까 그 종합 주가지수에서 봤던 것들 LRL과 평균값 요 라인은 똑같이 있죠. 똑같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매도선하고 매수선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그 제가 그 방송을 그 한경 TV를 주말에 토요일날 좀 보는데 거기 보면 샤프스터 그 박문환님, 예, 박문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올려주시는 내용 중에 기술적 분석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서 저점과 고점을 잡는 부분을 DMI를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DMI는 좀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수식관 레저를 만들었어요. 수식관 레저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인트를 선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선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매도선과 매수선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이 빨간색은 하락하던 추세에서 추세를 그 하락 추세가 잠시 머무는 자리니까 그러면 결국엔 하락 추세에서 하단을 지지하고 전환을 해야 되는 구간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단으로 내려오면 다시 저점을 잡고 올라올 때까지 는 기다려야 되고요. 이 하단을 지킨다면 상승 전환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신호가 몇 번 더 나왔었죠. 여기랑 여기랑 두 번 여기 올라가려 하다가 실패했었고요. 그렇다고 치면 이게 다른 지수랑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위에 라인이 몇 개가 많죠. 검은색 그리고 월봉 시가부터 해서 올라와도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추가 하락. 그렇다고 치면 여기서 반등을 해도 이런 부분들에서는 매물의 압박이 견뎌내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도 매물 압박을 며칠 견뎌내고 주가가 다시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여기에서 차트가 색깔이 어두워지는 구간이 있고 하얀색 구간이 있죠. 제가 좀 눈이 침침해질까봐 HDS 보면서 원래 회색으로 좀 여기 밝아지는 부분을 회색으로 바꿨었는데 이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색깔이 좀 그래서 다시 좀 흰색으로 바꿨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강세 약세 패턴으로 좀 정의되어 있는 거고요. LRL로 해놨어요. LRL로 해놨고 이거 LRL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제 어두운 패턴의 색깔이 나오고요. 색깔로 그러면 조심하라는 신호가 색깔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LRL이 좀 나아지면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 다시 색깔이 밝아지는 구간이고요. 그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라색 두꺼운 선하고 얇은 여기는 얇은 선이 있나? 33mm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두꺼운 선만 있나 보다. 이건 뭐냐면 그 보통은 그 거래량을 보게 되는데 거래량을 이거랑 보통 캔들 볼륨 여기에서 박문환님은 캔들 볼륨을 쓰시더라고.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거래량을 확 볼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 차트에서 이 시간의 개념이 왜곡이 되어 버리는 게 좀 그래서 저는 캔들 볼륨을 안 쓰고요. 대신 이거는 수직 갈래리를 좀 만들었는데 그 33일 동안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클 때 큰 날 라인을 만들라는 수식을 만들었어요. 가장 높은 거래량이 V가 거래량이고요. 기간 요 기간은 지표 설정 33일 동안. 그래서 33일 동안 가장 큰 거래량을 발생시켰던 날에 라인을 그려라. 그렇게 했고요. 라인은 중단과 하단 라인을 좀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에서 카피해서 단순히 그냥 날짜만 60일 바꾼 거고 요건 이제 날짜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수치만 바꾸면 120일 동안에서 최고 거래량을 찍었던 날을 라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죠. 파란색 음봉이긴 하지만 음봉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같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음봉이든 양봉이든 그 하단, 거래량을 만들었던 하단의 지지력이 깨지면 여기는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똑같이 여기서 딛고 올라갔다면 여기는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주가 흐름을 보고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넣은 거는 여기 뭐 개인 보유수량, 외국인 보유수량, 기관 보유수량이 있는데, 지표 추가를 하셔서 보시면 이걸 따로따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걸 찍어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만약에 이제 개인 보유수량을 하나 지표 추가를 해서 만들어 놓고, 또 외국인 보유수량 만들고, 기관 보유수량 만들고, 거기다가 그 개인 보유수량이든 뭐 외국인 보유수량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끌어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Y축에 뭐 값을 표현할지 안 할지 부분인데, 뭐 똑같은 수치니까 뭐 별로 좀, 이거는 뭐 수량이라서 별도로 따로 표현을 안 했고요. 하여간 그렇고, 여기에 제가 표현한 거는 뉴스와 공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지표 추가해서 따로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근데 이걸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 주가라는 게 어떤 공시든 뉴스든 이런 거에 좀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거 보고 아,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게 뭐 때문에 올라왔지? 다시 좀 검색해서 확인하고, 이런 수고를 좀 덜라고 여기다가 좀 해놨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걸 해놓으면 좋은 점이, 공시가 남아 추가 상장 12전환 했죠. 빨간색이 공시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요 같은 게 뉴스죠. 다른 색은 뉴스. 그러면 대체로 여기 뭐 다른 관련되지 않은 내용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걸러서 보시고요. 왜냐면 스탁만 뭐 이러면서, 아니면 그, 그 주식명만 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그 뉴스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관련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검색이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기에 좀 편할 거예요. 아, 주가가 뭐 때문에 내려왔는지, 전환사채 발행 추진, 뭐 이런 식, 그죠? 주가 부분들 여기 올라갈 때 보면 공시가, 빨간색 공시가 났죠. 20억 규모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요거는 제가 관심 종목에 있었던 거죠. YAK.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 조정가액이 4,050원, 4,050원인데 주가가 일단은 4,050원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제 생각엔 4,100원 이하에서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4,100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차트상으로는 이제 주가가 내려오면 안 되겠죠. 내려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빨간색 5일 동안의 저가 가중이 선이 바닥을 못 잡는다면 좀 더 나중에 돌리는 타이밍을 차트상으로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보시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차트의 어떤 그 라인도 보지만 그 변곡선을 보거든요. 요 같은 경우 요거는 뭐 하단 저점, 여기 저점이지만 내려갈 때 요는 변곡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이탈이 나오는지, 이런 구간들, 여기에 변곡이 나왔다는 거는 주가가 머물다가 어떤 그 변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거기 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쭉 차트나 이런 부분들이 쭉 밀리거나 어떤 변곡점이 안 나오면 거기에서는 특히 어떤 다른 저항이든 지지든 없었던 구간이고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때 이평선, 그냥 그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도 보지만, 똑같이 그 어떤 선에 있어서 그 변곡 구간에 대한 지지와 저항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ICD고요. ICD 얘도 좀 주가 흐름이 꺾였죠. 지금 판세상으로는 흐름이나 뭐 얘 같은 경우 매수할 구간이 안 나오죠. 일단은 큰 흐름이 깨졌어요. 그죠? 검은색이 계속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여기서부터 이 포인트부터 초기에 내려와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해서 검은색 위로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어요. 작년
11월 이후부터. 그래서 이번에 한번 6월달에 한번 좀 올라왔었고요.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매물대니까 주가가 다시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하단에서 5일 저가 가중에 지지를 좀 받는 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차트상으로 좀 분석을 한다고 치면 요에서 버틴다는 기준상에서 좀 일단 좀 주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맥이고요. K맥도 차트상으로는 일단은 좀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번 일시적 반등했다가 일정 부분 좀 저가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요. 지금 보는 타이밍은 제가 봤던 거는 요게 지금 요 보라색 선이 나왔죠. 요게 지금 굵은 선 거래량이 나왔다는 얘기죠. 거래량이. 그럼 이 라인은 빨간색 선 주가가 하락하다가 멈춘 구간도 나오고 거래량도 나오고 했던 구간에서 이 포인트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나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11,000원대 11,000원이고요. 그 11,00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 나중엔 저점을 잡고 다시 올라올 때를 보든가 아니면 반등을 한다고 치면 11,000원을 위로 올라올 때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떨어지면 11,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다시 그 다음에 한번 또 거래량이 좀 나왔어요. 거래량이 나왔고 요 구간은 이제 그 밑단을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치면 여기서 이제 반등해 줄지 그거는 또 어차피 5일 가중선에 살짝 올라갈까 말까 걸린 상황이라서 이건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을 해서 11,000원에 대한 지지를 받을지 이걸 좀 체크해야 되는 차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차피 이 차트 부분은 계속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종목 분석하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걸 이 차트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흐름을 예상하는지 그리고 참 제가 차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고 그 차트로 어떤 예상을 하고 그걸 100% 신뢰하는 건 저는 로또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제가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차트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제가 어떤 기준선을 잡아놓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같은 경우 추가 하락하면 11,000원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두 가지 방향이죠. 그죠? 상승하면 지금 상태에선 이 11,900원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다시 턴하는지 체크하는 거. 그렇다면 그 흐름을 보고 나서 또 다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다시 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판단을 미리 흐름에 대해서 기준선을 자기가 안 잡아 놓으면 나중에 장중이든 아니면 나중에 주가만 보게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놓으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휘둘려서 범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매매를 거꾸로 매매죠. 요즘 엇갈리게 저점에서 매도하고 고점에서 잡고 이런 매매들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차트를 보고 어느 일정 부분 기준을 잡고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예측하는 훈련은 좀 계속하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DMI를 이용해서 한 라인은 제가 따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아직까지 대신 전에 제 블로그에 보시면 주봉시가는 안 되는데 주봉시가는 제대로 하려면 좀 해놨다가 좀 지웠어요. 좀 번거로워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월봉시가 있으니까 월봉시가랑 지금 말씀드렸던 거래량 나온 날 기준 몽상에서 중단하단 그리는 거 있으니까요. 이 블로그에서 좀 참조하셔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고요. 되도록 또 내일 또 저녁에 장 마감 후에 유튜브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